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36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절차에 대한 거를 쭉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심사 중에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는 절차 심사를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상표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표권의 등록 파트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효력 이런 것들 배우게 되는데 상표권, 상표 등록 이후에 관련된 처음 절차적인 겁니다. 상표는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허하고 디자인과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다른 특허 디자인과 아주 차별화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꼭 나오는 게 존속 기간 갱신과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상표 등록 절차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해볼까요? 자, 특허청에 상표를 신청하는 걸 출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등록 요건을 심사를 하게 되면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가 되고요. 공고 이유와 관련된 아주 꼭 아셔야 되는 어떤 절차가 이의 신청이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은 출원 공고 후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출원 공고 전에도 할 수 있다. 출원 공고는 심사를 했더니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출원 중에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공고한다, 알려지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심사 중에 여러 가지 등록 요건이 나왔을 때 거절 이유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보충이나 정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출원의 상품을 쪼개는 걸 분할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출원의 형식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걸 변경 출원. 그다음에 해외에 출원한 거를 이제 국내에 출원할 때 어떤 우선권 주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조약 우선권, 그다음에 출원 시 특례, 박람회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만큼은 강하진 않지만 어떤 출원이 거절돼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차 중에 하나가 정보 제공입니다. 그다음에 심사는 보통 현재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심사가 1년에서 1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12에서 15개월. 그 심사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시험에 나온 적은 아직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심사 이런 것들이 심사 중에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 자, 이런 용어들 해서 우리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해드렸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또 입문 강의 편하게 들으시면서 자꾸 용어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표법 기본 강의, 그다음에 나중에 뭐 중급 강의, 그다음에 객관식 강의 들으실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에 아주 좀 바닥을 딱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선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표 심사에 관련된 것들, 절차와 관련된 걸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 앞에서 상표의 정의, 뭐 상표 사용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바로 직전에 한 게 출원 심사를 할 때 절차인데 그걸 하는 이유가 등록 요건을 심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다 통과해서 등록 결정하고 등록료를 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표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권의 효력, 그다음에 효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 침해 문제. 그럼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벌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도 상표권과 관련된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 같은 것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할 때도 어떤 절차가 있지만 등록 후에도 상표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야겠죠. 자, 절차는 항상 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판례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그냥 반복해서 그냥 자꾸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용어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리되지,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게 이제 상표권 등록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존속기간 갱신이라는 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냐? 자, 여기 등록이 되면 자, 요 10년입니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특허나 디자인은 20년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다른데 상표권은 무조건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등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존속기간은 10년인데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갱신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리뉴얼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0년씩 갱신을 해서 그 기간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계속 10년 단위로 됩니다. 그래서 등록일이 딱 나오면 나중에 이게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 권리가 갱신되고 했던 날짜를 알 수 있어요. 항상 이 등록일로부터 항상 10년 단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갱신에 대한 등록은 이제 절차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갱신할 수 있게 하는데, 자, 당연히 주체는 상표권자가 해야겠죠. 그렇죠? 대상은 당연히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상표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상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갱신할 때 이번 갱신 때는 요거를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B만 갱신하는 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서류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갱신하는 게 가능하다. 어떤 거? 상품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상표 등록된 거를 갱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언제 할 수 있느냐, 어떤 시기적 요건이 있겠죠. 자, 그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존속기간 만료일이 있을 겁니다. 언제? 등록일로부터 10년. 그러면 자, 요 10년 마지막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요 기간. 그러면 요때 할 수 있느냐? 요때 안 됩니다. 뭐 한 3, 4년 차에 그냥 갱신할까? 그거 안 되고요. 항상 등록 만료일 1년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고객들 한 1년 때쯤 됐을 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되게 길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재촉해서 갱신할 거냐 해서 갱신 같은 거를 대행을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자, 1년이 원칙입니다. 우리 존속기간 만료일이 있을 건데,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고 했죠? 근데 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고요. 유예를 하는 거죠. 약간 기다려준다. 우리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행을 기다려준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존속기간 갱신 신청 기간을 유예기간을 주는데 6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도 안 하면 그때 소멸을 합니다. 대신 그 기준일은 항상 요 등록 존속기간 만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월을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대신 이제 유예기간에 하면 특허청에서는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갱신할 때 비용이 있는데, 특허청에 내야 되는 갱신 등록료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기간이 어떻게 된다? 요 1년이 있고요. 여기서 만료일로부터 1년 내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체적, 객체적, 시기적 요건을 고려해서 존속기간 갱신에 대한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른 거 기억 안 나시더라도 10년 기간 정도, 그 다음에 만료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 가능한데 요거 1년 내,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있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예기간이 없는 데도 있긴 한데 드물고요. 유예기간이 보통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랑 항상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나 디자인권은 이런 갱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나 디자인은 독점할 권리를 20년 동안 주지만 20년이 지나면 이거는 다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어떤 기술 아니면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해먹어라, 독점권 준다. 그게 특허거든요. 디자인이고.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최대 20년까지는 해먹었죠.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되고, 너는 그러면 너 필요하다면 더 개발해라.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20년 동안은 너 것 때문에 못 썼지만 자꾸 새로운 걸 개발하게 해서 자꾸 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이 없다. 그러나 상표는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드렸죠. 상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뭐 하고서는 소멸시킬 이유는 없고요. 계속 갱신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쓸수록 좋고 많이 알려지게 할수록 더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상표권만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시험에 꼭 몇 년에 한 번씩은 1차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독특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표권에 대한 절차 중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 갱신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자, 당신이 흘린 땀은 다 기억합니다. 자, 노력하고 계시죠? 우리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입문 강의 58회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또 기본 강의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상표법 우리 2026년 63회 대비 36회 우리 입문 강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